자, 이어서 2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2부는 저희가 1부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 대화창에 몇 번을 물어봤어요. 남궁재훈님은 언제 오시나요? 보통 화요일에 나오셨거든요. 잠깐 우리 네. 저도 이제 방송하면서 네네. 몇 번 이렇게 채팅창을 보니까 누나 부대가 좀 대기 중이었다라고 이제 보여주고 갑자기 이제 한 100분이 더 들어오시네요 지금. 예. 그러니까요. 예. 자, 채슬리 투자자문 남궁재훈 연구원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친하신 거 맞아요? 네, 팀장님. 저희 YMG 군단의 네. 오른팔. 야미잘 예. 군단. 예. 저희가 저희가 그 YMG 군단이 있어요. 네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그 군단에 소속돼 계신 분들이 네. 본인이 소속된지 모릅니다. 저만 알아. 내 상상의 나랬어. 그렇구나. 자, 여러분들이 정말 기다리셨던 예. 남궁재훈 연구원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예. 오늘 히트를 많이 치셨죠. 어도비도 그랬고, 일라이릴리, 뭐 노보노 디스크 그리고 룰루레몬까지 여러 히트를 치셨기 때문에 오늘도 기대가 되는데 예. 시작하기에 앞서서 자, 오늘 그 CPI 지표에서 뭐가 그렇게 올랐던 거예요? 예. 저도 CPI 나오는 거 기다리면서 바로 좀 보고 확인을 했는데 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헤드라인 3.7% 나왔습니다. 가장 우려했었던 게 에너지 가격인데요. 에너지 가격이 전월보다 5.6%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보다 5.6%가 올라간 거지만 YY로 보면 마이너스 3.6%인데 에너지 가격 중에서 세부 내용을 보면은 에너지 상품들, 그러니까 에너지 코모디티라고 되어 있는 게 전월 대비해서 10.5%가 올랐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가솔린도 예. 10.6%가 전월 대비해서 올랐고 유류비, 퓨얼 쪽도 전월 대비 9.1%나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시장에서 우려했던 것처럼 에너지 가격이 좀 크게 올랐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근데요, 네. 에너지 가격은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오를 거 알고 있었는데 네. 이 정도 오른 거는 시장에는 그러면 어느 정도 부정적이거나 아니면 뭐 그런 거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안 좋? 시장 말고 그럼 금리에. 일단 물가가 근데 이제 이 물가가 이전에 기저 효과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네. 작년에 고점 찍고 계속 내려오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이런 기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물가가 연말 이 하반기 갈수록 물가가 어느 정도 숫자가 튈 거라는 거는 예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는 건 사실 체감은 했지만 이게 이 정도로 올랐을지는 몰랐을 그렇죠. 것 같다. 예. 일단 9월달 FOMC 동결은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는데 11월달에 약간 긴가민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은 모르겠지만 CME 패드와치 그 확률 보면서 예. 네. 금리 인상 확률 계속 좀 지속 관찰해야 되지 않을까가 예. 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11월을 사실 지금 건들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시장에서도 약간 이제 흔들리고 있는 네. 그런 모습이고. 왜 웃으시죠? 저를 너무 좋아해요, 사실 남궁재훈님이. 정말 좋아합니다. 예. 자, 그런데 제가 이거 보여드리진 못하는데 그 11월 아직 그 이제 지표가 발표됐잖아요. 그럼 CME 패드워치는 바로바로 움직이는데 네. 11월 금리 동결 가능성이 56.1%, 인상 가능성이 40%라서 그렇게 크게 변하진 않았네요. 이번 네. 지표를 보면서도.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일단 저희 남궁재훈님께서 시장에 대한 비율을 한번 뭐 지난 시간에 나왔을 때랑 뭐 지금 약간의 어떤 시차가 좀 있었는데 뭐 어떻게 지금 보고 계세요? 이전에 보던 뷰랑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이 좀 부담스러운 국면에 진입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비중이 빅테크에 컸었다면 약간 좀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뭐 어도비라든지 일라일리, 노보노, 룰루레몬 등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이제 뭐 매크로도 좋고 뭐 금리 이런 얘기도 좋지만 저보다 훨씬 더 경력이 많으신 분들이 그런 부분은 다 커버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기업들 한두 개 정도씩 소개하는 좀 컨셉으로 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네. 오늘은 좀 또 좀 네. 재미있는 기업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네. 와우. 어떤 벌써 재밌습니다. 예. 어떤 이 사진 하나 올려놨는데 네네. 한번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릴 기업입니다. 예. 사진. 네.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죠. 이렇게 보면 알죠. 딱 알죠. 그래서 이런 기업을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표정이 왜 이러세요? 몰라서. 되게 재밌는 행사입니다. 몰라서. 근데 지금 좀 웃을 때가 아니라고 지금. 왜요? 백설공주님이 네. 야, 박종훈 웃을 때 아니다. 지금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빨만 가리고 웃겠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기업 분석을 바로 들어갈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마지막에 하고 일단 시장 대해서 간단하게 시장 좀 평가부터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해주시고. 네. S&P 500 지수가 계속 4,400대 중반 정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와중에도 이 흰색 선 EPS는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236.6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연초 대비해서도 거의 4% 정도 상향 조정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EPS거든요. 결국 주가랑 EPS는 동행할 거다인데 멀티플도 약간 빠져 있고 지수도 약간 빠져 있는데 EPS는 계속 좀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와서 일단 시장 자체는 약간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는 상황인 것 같다. 그냥 한 요 정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약간 애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PER 밸류에이션도 매번 네. 보여주셨잖아요. 네, 이것도 그렇습니다. 많이 떨어진 것 같지는 않네요. EPS 네네. 계속 올라가도.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18배, 뭐 19배 뭐 이 사이에서 계속 약간 횡보하고 있는 모습이 네.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어서 주요 네. 지수별로 보시면은 여전히 대형주랑 반도체 쪽이 섹터를 리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커뮤니케이션 섹터가 연초 대비 한 43.5% 정도 상승을 해 있는 상황이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연초 대비 한 40% 그리고 나스닥 100도 39% 그리고 자유소비재 이 섹터도 한 38.8%, 한 34%, 뭐 IT라든지 그래서 빅테크나 IT 뭐 이런 쪽 섹터들이 그래도 여전히 강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네 섹터별로 EPS 추정치 표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이게 일주일 상승 섹터고요, 연초 대비 상승 sektor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EPS 추정치가 지난주 대비해서 0.6% 상향 조정이 되었고 유가가 올라서 그러는지는 뭐 그러겠지만 네. 에너지 기업들의 이익 추정치가 조금씩 상향 조정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0.5% 올랐고 예. IT라든지 자유소비재, 커뮤니케이션 여전히 이런 빅테크 그리고 나스닥 종목, 반도체 종목들의 이익 추정치가 계속적으로 좀 상향 조정이 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섹터들, EPS 추정치가 계속 상향 조정되는 섹터들을 그래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네. 네. 사실 뭐 저희 시장에서 좀 보게 되면 상반기 때 이제 빅테크들이 많이 올라왔으니까 지금 강달러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또 유가도 올라가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매크로적으로 약간 흔들리고 있는데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러면 이러한 어떤 인공지능 뭐 어떤 모멘텀이나 아니면 빅테크의 어떤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냐. 뭐 물론 이제 과거 이제 며칠 전에 테슬라가 또 10% 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이제 모습도 보였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어떤 지금의 EPS 추정치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계속 모멘텀이 좀 지속될 수 있을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좀 네. 보고 계시나요? 제가 예전에 한번 여기 있을 때 자료를 한번 보여드렸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이 그 현재 AI의 상황이 이 버블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냐 이었던 표였는데 예. 그 지수에는 엔비디아의 주가라든지 뭐 AMD, 팔란티어 등등 이런 AI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를 합쳐서 이전에 있었던 버블들의 자산들과 비교해 놓은 표를 예전에 보여드렸었던 적이 있는데 네. 그때 말씀드렸던 게 AI가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이제 시작일 수 있다라는 게 제 의견이었고 그거에 대한 근거로는 저희가 엔비디아라는 회사를 분기마다 실적 체크를 하고 있고요. EPS 추정치가 실적 발표하면 50% 상향 조정됐었고 그리고 또 2분기 때 실적 발표하면서 또 30% EPS 추정치가 상향 조정되고 있었고 또 HBM이라든지 이런 반도체 쪽에 이런 좋은 소식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땐 다 EPS에 묻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 성장에 묻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장 핵심은 EPS가 꾸준히 성장을 하는지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을 보면서 추세를 좀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쪽이라든지 이쪽은 좀 장기적인 성장이 그래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계속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다음 장에서는 이제 빅테크들의 EPS 추정치 또 바로 네. 준비를 했는데 엔비디아, 메타, 테슬라가 지난주 대비해서 각각 다 1%씩 다 EPS 추정치가 올라갔습니다. 오. 네, 근데 테슬라가 좀 긍정적인 거는 연초 대비해서 마이너스 19%였었거든요. 이게 테슬라 차트인데 이 파란색 선이 주가고 주황색 선이 네. EPS 추입니다.
이게 5년치인데 연초 대비해서 한참 떨어졌었다가 현재까지는 마이너스 5%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테슬라의 EPS 추정치가 마이너스 19%였다가 마이너스 5%까지 올라왔고 향후에 조금 더 지속적으로 좀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EPS랑 주가는 거의 항상 같이 간다라는 건데 네. 이 애플 같은 경우 중국에서 이제 애플 금지령 내리면서 주가가 한번 확 빠졌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이 EPS와 주가 사이가 많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언젠간 나중에 엔비디아처럼 이렇게 좀 바짝 붙어가지 않을까라는 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항상 EPS를 가장 네.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약간 EPS와 좀 갭이 있는 종목들을 눈여겨 보면서 예. 언제 붙을지. 아, 좋죠. 아, 이게 좋은데 인내심이 필요해요. 네. 인내심이 네. 필요해요. 예. 저도 그런 경험 꽤 많거든요. 많이 벌어졌다. 네. 한 2년을 기다려야 될 그렇죠. 수도 있어요. 맞아요. 하지만 그래서 채슬리 네. 투자자문에서 항상 하는 게 벌어졌으면 그래서 거기 캔슬림에 네, N이 맞습니다. 꼭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N이 벌어졌다고 무조건 좋아가 아니라 네. N이 새로운 모멘텀이 뭐가 있냐, 그럼 네. 새로운 사업을 뭘 하고 있냐. 그렇죠. 그래서 캔슬림에 N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벌어진 건 좋아요. 근데 N이 있느냐, 신성장, 신성장이 새로운, 있느냐, 그러니까 뉴가 있느냐, 그게 그 회사의 새로운 어떤 그런 드라이브가 될 수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네.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기업들을 다시 한번 체크하려고 간단하게 또 EPS 추이랑 주가 추이를 가져왔습니다. 네. 이전에 말씀드렸던 투자 포인트가 이익 추정치는 다 올라갔는데 주가만 빠졌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그 N이 붙어야 됩니다. 오. N이 안 붙으면 이 주가가 회복을 못 하거든요. 예. 그래서 어도비 같은 경우에는 그 피그마 관련해서 AI가 네네. 붙었다라고 해서 충분히 회복 가능하다라고 했고 돈을 잘 버는 기업이 기본 또 케이스였습니다. GPM이 89%, OPM이 45%. 일라릴리라든지 노보노 같은 경우도 B만 또 U가 붙었거든요. 그리고 룰루레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여기 중국 익스포저가 한 18% 정도 되는데 리오프닝 등등 그리고 이런 것들 그리고 타사 대비해서 이익률이 훨씬 좋기 때문에 그래도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에서 좀 포메이션, 좀 포지션을 나눠보면 어도비는 좀 공격수 같은 느낌인 거고 수비수 일라일랑 노보노를 수비수라고 그 말씀드렸는데 수비수예요? 공격수 골 같다. 넣는 수비수가 되었습니다. 네. 김민재. 예. 어. 골 넣는 수비수가 되었습니다. 최고의 수비수가 되었고 예. 난 김병지 생각나는. 김병지, 골키퍼인데 골 넣는 골. 네. 그렇죠. 그리고 룰루레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전에 약간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그 당시에 업사이드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네. 나이키가 그 당시에 뭐 11연속 맨날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 룰루레몬은 그래도 실적이 잘 받쳐줄 거라서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빠진다면 분할로 매수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뷰를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최근에 사실 지금 룰루레몬을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나이키가 그 재고 중국에서 이제 소비가 너무 많이 네. 둔화가 되다 보니까 재고가 자체가 계속 쌓여가고 있고 그쵸. 이제 주가가 지금 최근 뭐 너무너무 안 좋은 그렇습니다. 뭐 신저가 찍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런 상황인데 나이키는 뭐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뭐 물론 룰루레몬을 하다 보면은 이제 같은 피어니까 네. 이제 하나의 경쟁사로서도 이제 한번 보셨을 것 같은데. 네, 간단하게만 좀 봤는데요. 예. 일단 제가 제일 좋아했었던 게 룰루레몬이고 어. 타사 대비해서 예. 그 이익률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GPM 같은 경우 한 10%, OPM 같은 경우 5%씩 차이가 나서 예. 돈을 더 잘 버는 회사이다라는 게 첫 번째였고 예. 룰루레몬 같은 경우는 그 제가 책도 좀 이거 보면서 읽어봤는데 타겟 하는 그니까 회사를 볼 때 그 제품을 누가 사주느냐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룰루레몬 같은 경우 여성 제품이 예전엔 거의 뭐 80-90%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 중에서도 어떤 여성이냐? 슈퍼우먼들, 파워걸들이 대상입니다. 파워걸이 어떤 네, 그래서 분들이에요? 자기 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돈을 많이 벌어서 나이키보다 3배는 비싸지만 그 가격을 willingness to pay 돈을 더 지불할 의사가 있는 그런 예. 분들이 타겟팅이었다 보니까 가격은 비싸지만 예. Q는 그대로 유지가 되거나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게 제 투자 포인트였습니다. 그런 예. 것들이 다 영업이익률에 묻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만약에 파워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분들의 어떠한 비중이 네. 사실 어찌 보면 타겟층 자체가 되게 좀 네. 좁은 좀 내로우하게 그쵸, 보일 수도 그쵸. 있는데 거의 다 요가 쪽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그게 근데 오히려 좀 긍정적인 또 시그널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야 될까요? 회사에서 이제
한참 요가 붐이 일어날 때 그 예. 타이밍을 되게 잘 맞춰서 성장 동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요가뿐만 아니라 뭐 요즘은 골프라든지 뭐 테니스 등등 사업 확장하고 있고 예. 남성복 같은 경우도 기존엔 별로 없었는데 요즘은 뭐 30~40%씩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는 중국 쪽에 예. 또 모멘텀을 걸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회사에 중국 분들이 좀 있으세요. 네네. 그래서 물어보면 중국 쪽에 룰루레몬 인기 되게 많다. 그리고 뭐 요가나 이런 것들 되게 많이들 신경 쓰고 있다. 그리고 운동복을 이제 운동할 때만 입는 게 아니라 데일리로도 많이 입거든요. 예. 레깅스 그냥 평소에도 입고 다니고. 예. 그래서 남자분들이요. 여자분들이요. 아, 예, 여자분들은 그렇습니다. 남자분들이 입고 다니면 약간 조금 저게 민망할 수 있다. 그러니까요. 예. 네. 그 룰루레몬 이야기를 계속 네, 한 가지 네. 표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제가 이제 와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이거 준비한다고 갑자기 막 이렇게 한 건 아니고 이전부터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봐왔었던 종목인데 저희가 그 주가가 어떤 지표와 상관관계가 좀 높은지를 항상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리테일 세일즈 폴 패밀리 클로징 스토어라고 해서 소매 판매 지표랑 뭐 소매 판매 지표다라고 봐주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약간 흐릿하게 초록색 선을 다 그어놨는데 이 지표가 빠지면 주가가 빠졌다가 지표 오르면 주가도 약간 오르고 해서 최근에는 이런 모습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는데 실적 발표 이전에는 여기 흰색 점이 없었습니다. 흰색 점이 없었고 이 소매 판매 지표는 뚝 빠졌다가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네 개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제가 보고 이번에 실적 잘 나올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주가도 좀 반등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이 흰색 선이 주가거든요. 예. 변동성이 계속 있지만 어쨌든 계속 좀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이 소매 판매 지표도 우상향을 한다면 그러니까 분할 매수라고 말씀드린 게 이렇게 빠졌을 때 좀 더 샀다가 빠졌을 때 샀다가 뭐 이런 관점으로 좀 이런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네, 그래서 이런 지표를 또 보여드리려고 예. 같이 가져왔습니다. 흰색 선이 주가예요? 룰루레몬 주가입니다. 그래요? 네, 룰루레몬의 지금 수익이라고 써 있어서 네네네. 저게 그러면 매출인 것 같습니다. 그쵸, 그쵸. 네네네, 매출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주가에 걸어놓은 줄 알았는데 네네. 네, 수익 어쨌든 주가도 비슷한 그림이라고 그쵸, 봐주시면 그쵸. 될 것 같습니다. 이익이 얼마나 늘어나느냐에 따라서 또 주식 가치가 달라지는 네. 예. 거니까. 맞습니다. 저 남궁재훈님이 아까 전에 저기서 네. 하나 둘 셋 넷 하는데 그 하나 둘 셋 넷 얘기도 이렇게 되게 달콤해요? 달콤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마음이 지금 설렜어요. 잠깐 하나 둘 셋 넷 이래. 제가 해드려요. 하나, 둘, 셋. 지금 이모 이모래 저기 누나 부대 이모 부대라고 할 뻔했어요. 죄송합니다. 예, 저희 네. 누나 부대 예, 누나 부대 분들이 이런 맛에 저희 글로벌 라이브를 보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예, 자주 나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원래는 그 룰루레몬, 노보노디스크, 어도비 아니죠 일라이릴리죠. 네. 그런 것 다른 기업들도 짚어 주실 건가요? 아니면 바로 그냥 네, 오늘의 기업을 바로 오늘의 기업. 오늘의 기업 한번 오늘의 또 기업.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기대야 됩니다. 저는 이 회사도 되게 한 2~3년 전부터 좀 계속적으로 봤던 회사인데 네. 성장성이 뭐 엔비디아라든지 일라일리 이런 회사들처럼 팍팍팍 이런 성장을 하진 않아요. 근데 네. 꾸준히 항상 하는 사업을 계속 잘하는 회사고 하던 사업을 계속적으로 확장을 해가면서 그 시장의 파일을 좀 가져가는 회사다라는 관점이고 시장이 약간 어려울 때 좀 방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네네.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네, 기업은 아실 만한 분들 좀 아실 것 같아요. 되게 재밌는 기업인데 웨이스트 매니지먼트입니다.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네, 오. 네, 웨이스트 매니지먼트입니다. 예.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 업체, 회사. 그렇죠. 폐기물 처리 업체이고요. 오. WM 이 티커입니다. 네. 웨스트 매니지먼트이고 그냥 이런 트럭으로 뭐 폐기물도 가져오고 다 매립지로도 보내고 재활용도 하고 이렇게 다 공장으로도 보내고 예. 다 이렇게 묶어서 재활용도 하는 재미있는 회사입니다. 소개부터 시작드리면 시가총액은 64빌리언 달러, 종가가 158.6달러입니다. 멀티플이 25배 정도가 되고 있고 PBR은 8.6, ROE는 35%나 아니 생각보다 와. 아니 그 밸류에이션이 높네요. 저도 좀 놀랐습니다. 약간 가치주 성향한 멀티플 10배 초반이나 될라나 그러니까요. 싶었는데 막 10배, 근데 11배. ROE가 지금 35%니까 맞습니다. 네. 네. 저기서 밸류에이션을 많이 높게 좀 네. 들어간 것 같아요. 저게 또 예. 자사주 매입도 좀 하고 어. 이제 주주 환원율도 되게 예. 좋은 회사입니다. 오. 네. 야, ROE 35% 보기
쉽지 않은데. 예. 그렇죠. 한국에선 정말 찾기 힘들죠. 예, 예. 미국에서는 미국에서는 좀 많이 있지만, 예. 그렇습니다. 예, 어. 미국은 뭐 대체로 멀티플 한 30배는 기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네. 그래서 이 회사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 좀 안정적인 수비 역할을 할 수 있겠다라는 거고, 장기적으로 가져갔을 때 네. 수익률이 괜찮다. 그리고 성장률도 양호하고 주주 환원율도 좀 안정적이기 때문에 예.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고, 다음 표 보시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보시면은 갈색 선이 멀티플입니다. 멀티플이 최근에 쫙 빠져 있고, 주가가 흰색 선인데 흰색 선 주가도 좀 빠졌다가 이제 막 고개가 들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예. 여기서 초록색 선은 EPS 추정치입니다. 음. 그러니까 EPS 추정치는 쭉 가는데 주가만 빠져 있고 EPS 추정치랑 주가랑 거의 항상 동행하고 있어서 여기서 주가가 오른다면 한 이쯤까지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이런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예. 야, 진짜 뭐 그게 그렇게 물론 뭐 과거에 조금 뭐 변동성은 좀 있었지만은 최근에 들어서 아니 근데 저는 뭐 좋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긴 네. 했어요. 근데 네. 쓰레기 처리하는 기업이 저렇게 이익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는 뭘까라는 궁금증이 이게 되게 원초적인 궁금증이 그렇습니다. 생기거든요. 이 회사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 그리고 그 회사의 서비스 또는 네. 제품을 누가 사가 주는지를 저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네. 뒤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네. 하고요. 제가 너무 빨리. 네. 제가 항상 중요하게 보는 게 시장을 이길 수 있냐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저희는 또 시장 대비해서 또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빨간색 바탕으로 대놓은 게 시장 대비 아웃퍼폼 했었던 연도이고, 파란 바탕으로 되어 있는 거는 시장 대비 언더퍼폼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빨간색 텍스트로 이제 텍스트가 빨간색인 거는 이제 수익이 난 해인데, 보시면은 2011년 그리고 2022년에 딱 13년 동안 연간으로 딱 2번 마이너스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와. 그래서, 와. 네. 그래서 예. 뭐 미국 종목들을 연간으로 이렇게 보면 이런 회사들이 사실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상승 확률 90%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시장 대비해서는 언더퍼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아웃퍼폼 횟수가 조금 더 많다라고 예.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사실 진짜 아까 네. 말씀해 주셨던 기업 자체는 어찌 보면 가치주 성향이 많이 있는데 네. 지금 뭐 저 아웃퍼폼하는 저 비율 자체도 거의 뭐 성장주처럼 네. 아웃퍼폼을 해버리니까 네. 저런 기업이 또 있었네요 또. 네. 예. 그래서 네. 그럼 그 안에 있는 구조적인 부분을 또 어떻게 저희가 뭐 이어서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어서 계속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업 소개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미국 폐기물 처리 1위 업체입니다. 시장 점유율이 거의 30%로 네. 가장 큽니다. 예. 여기에 뭐 지역별로 페이퍼, 뭐 우드, 글라스, 플라스틱, 메탈 등등 해서 이런 쪽에서 총 5밀리언 톤스에서 이렇게 좀 가지고 오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피터 린치 분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확실히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에 돈이 되는 사업이 있다. 맞아. 그래서 아. 더러운 네. 사업하라 네, 그랬어요. 네. 더러운 사업을 해야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는 안 사업을 하려고 해. 하는 사업을 해야 경쟁자가 안 네. 생긴다고. 뭐가 있을까요? 예? 뭐가 있을까요? 폐기물 처리. 폐기물 처리. 처리. 뭐. 사실 그 피터 린치는 장내 사업도 좀 얘기하긴 했었어요. 저도 딱 그 생각 했었는데 네, 장내 사업도 장내 사업 네. 그 주가 한번 작년에 뻥 튀었었던 적이 있어요. 네네. 그래요? 되게 한번 이름- 숏 마이클 버리 네네. 버리가 네. 마이클 버리 그건 교도소인데 뭐 어떤 아무튼 뭐 그런 쪽 하나 있었습니다. 네네네. 나중에 생각나면 또 예.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빌 게이츠도 투자를 했습니다. 우측에 최대 주주입니다. 두 네. 번째부터 보시면은 게이츠, 멜린다 프렌치 그리고- 네. 그리고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예. 다 여기 그 자선 단체입니다. 빌 게이츠 재단. 네, 빌 게이츠 그쪽 자선 단체이고 이쪽에서도 또 빌 게이츠 이분이 환경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그렇죠. 분이잖아요. 네. 최근에 이쪽에서도 투자를 했고 지분율이 8.7, 8.7 거의 한 17% 네. 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선 단체에서 어떤 종목들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느냐라고 봤더니 마이크로소프트가 32%, 이제 버크셔가 20%, 이 CNI라고 하는 캐나다 내셔널 레일웨이였나 뭐 이런 건데 이제 캐나다 철도 회사, 그리고 네 번째로 웨이스트 매니지먼트가 15% 비중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도 이쪽을 되게 관심 갖고 투자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뭐 빌 게이츠가 뭐 많은 농지나 이런 네. 것들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뭐 농경지를 다 휩쓸고 다닌다 지금 미국에 그런 이야기도 좀 있고 그러니까 환경에 참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도대체 아니 나는 쓰레기 처리 업체가 어떻게 성장을 하는지가 너무 네. 궁금해요. 이게 그 아직 네. 안 나왔어요? 이제 좀 이제 나와요? 계속 말씀을 아, 그래요? 하나 네. 둘 죽을 셋 것 같아요. 넷 빨리 말씀드릴게요. 알려주세요. 예. 네, 죽을 것 여기 같아요. 이제 이 회사의 예, 예. 사업 구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여기 랜드필이라고 해서 매립지를 260개 가지고 있고 미국에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Transfer Facilities라고 해서 집화장 되어 있는데 340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폐기물 수집 경로 등등등 해서 그냥 이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네. 그냥 미국 전역에 이 회사가 다 하고 있다. 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미국 전역에 다 하고 있다. 음. 그래서 야. 가장 큰 규모의 시설을 보유하고 있어서 미국의 1위 회사이다라고 합니다. 야. 그래서 이만큼 다 얘네 겁니다.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야. 겁니다. 참 진짜 규모가 네. 아니 그러니까 오케이 최대니까 네. 이름 최대니까 최대인 건 알겠어요. 그럼 제일 돈 잘 벌겠지. 근데 성장은 또 약간 다른 얘기잖아요. 성장이라는 거는 쓰레기가 많아지거나 많아집니다. 계속 많아져요. 쓰레기도 많아지고 폐기물도 처리하고 얘네가 땅이 많잖아요. 네. 땅도 리스 줘서 수수료 받아먹고 아. 그리고 쓰레기를 뒤에서 다 말씀드릴게요. 그래요? 죄송해요. 이제 쓰레기 그 예를 들어 뭐 형님이 잠깐 그죠, 참으셔야 돼요. 가만히 있을게요. 예. 죄송합니다. 궁금해도 참으셔야 뭐, 돼요. 예. 병 유리병에 따라 돈도 다르고 예. 종이 파지 따라 다르고 페이퍼냐 뭐냐 그 종류에 따라 다 다르고 무게에 따라 다르고 부피에 따라 다르고 다 다릅니다. 예. 그리고 그거를 일반인들한테 받아오냐 상업적으로 받아오냐 또는 산업에서 받아오냐 예를 들면 아파트 현장 같은 데서 받아오냐 그쵸. 철조물이냐 예. 가격이 다 다릅니다. 그게- 그래서 그런 걸로 돈을 더 네. 수익을 더 네. 높이는군요. 계약 가격도 있고 변동 가격도 있고 원자재 가격 상승함에 따라서 수익이 더 좋아집니다. 되게 예민한 네, 예, 네. 비용이네요. 경기 민감, 야, 경기 경기에 좀 민감하네요. 민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오. 그래서 간단하게 네네. 최대 좀 빨리빨리 재밌는 부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기증 나거든요 지금. 네. 예. 사업부 보시면은 수거 쪽이 54%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거 쪽을 폐기물을 재활용품 수거하는데 이쪽을 보시면은 그러니까 집입니다. 집. 저도 예전에 호주에 살았는데 네. 각 집마다 이렇게 쓰레기통이 하나씩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그거를 길가에 내놓으면 아. 그 쓰레기 그 폐기물 업체가 와서 이렇게 걷어가고 맞아요. 이렇게 합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커머셜 쪽, 상업 상업 쪽에서 이렇게 통만 보시더라도 사이즈가 훨씬 크거든요. 그쵸. 쓰레기 종류별로 사이즈별로 받아가고 여기도 더 큰 산업 쪽이나 이런 쪽에서 각각 용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양이나 무게에 따라 다르고 뭐 고객 이탈률이 한 9%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근데 한 번 고객과 계약을 하면 10년 이상을 유지한다라고 회사 IR 자료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도 진입 장벽이 높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미 다른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랑 이 회사들이 이미 계약을 해놨으면 10년 이상은 유지된다라고 하는 거는 새로운 회사가 이 시장으로 진입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진입 장벽이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고객사만 약 2,100만 곳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고객사도 엄청 많고 이탈률이 10% 수준이면 그냥 계속 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기 맨 위에 써 있는 수거가 50 몇 %라는 거는 수거로 벌어들이는 매출이 거의 절반 네, 이상이다. 네, 네. 매립으로 수거, 네. 벌어들이는 매출은 거의 한 19%. 네. 수거가 가장 큽니다. 수거가 가장 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류별로 무게별로 다 측정해서 하고 변동 가격 다 적용해서 원자재 가격도 다 적용해서 이제 한 반반 한 6대 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계약 고정 가격으로 해놓고 또 네네. 변동에 따라서 계속 금액이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 그래서 수거가 비중을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고요. 다음 장에서 앞서 보여드렸던 표인데 이게 보시면 260개의 랜드필에서 매립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과 캐나다에 260개 그리고 중요한 게 핵심 지역을 얘네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핵심 지역을 먼저 선점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상위 20개 도시 중에서 16곳을 갖고 있다. 그리고 매립지를 더 확장하지 않아도 40년 이상 버틸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합니다. 40년 이상. 그러니까 뭐 그냥 가만히 있어도 40년은 버티는 거죠. 네, 네. 네. 그리고 이 다른 회사들이 너희 좀 땅 좀 달라. 우리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좀 달라. 수수료 내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타 수익이 한 10% 되는데 기타 수익으로 잡힙니다. 땅도 이제 리스해주고 다 수익성이 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야 될 것 같긴 하네요. 네. 그 진짜 그 매립지가 너무 멀면 네. 그럼 되게 비효율적일 거잖아요. 또 트럭 타고 운송 계속 비용. 가야 되니까 운송비 네. 계속 나오고. 유가도 좀 오르고 있고요. 그러니까 도시 인접하면서 사람들 많이 살지 않고 네. 그런 땅이 얼마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 얼마 안 되는 그 주요 요충지를 다 갖고 다 갖고 있어서 있습니다. 다른 쓰레기 수거 업체들도 거기에서 땅을 빌릴 정도로. 더 안으로 들어가야겠죠. 조그마한 회사들은. 아. 그렇죠. 이제 또 그런 시설들을 통해서 되게 좋은 일을 합니다. 야생동물 서식지, 뭐 꽃 보호구역, 태양광 풍력 시설 등 이런 걸 해서 네네. 에너지를 계속 생산해서 매년 5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또 전기를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폐기물 처리해서 돈도 벌고 네. 그리고 최근에는 에너지 쪽 리뉴어블 에너지까지 신재생 에너지 쪽까지 계속적으로 좀 회사에서 수익성 있게끔 발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예. 네. 아니 이제 저희 여기서 이제 설명을 너무 잘해 주시니까 야 남자는 참해야 한다고 참한 남자가 됐어. 참한 남자. 진짜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요. 예. 계속 한번 얘기 들어볼게요. 네. 그렇죠. 이제 웨이스트 매니지먼트가 캐파 확장 안 해도 뭐 40년 버틸 수 있다라고 하는데 또 회사가 그러면 안 되거든요. 계속 성장을 하려면 새로운 지역도 추가로 진출해야 되고 캐파도 확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 한 4빌리언 정도 좀 더 캐펙스 투자할 예정이고 30년까지 재활용 캐파를 25만 밀리언 톤 이상 늘린다고 합니다. 21년 기준으로 15만 톤이었거든요. 캐파가. 근데 30년까지 25만 톤으로 올리겠다. 그러니까 10만 톤 더 올리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인 핵심 지역들 이 지도에 포틀랜드, 뭐 오클랜드, 디트로이트, 뭐 토론토, 브루클린, 내시빌, 폴트 월튼, 마이애미 뭐 이쪽으로 다 가져간다고 해요. 그래서 또 핵심 지역에 다시 한번 좀 사업을 확장시키는 모습이 나와서 이런 것도 상당히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예. 혹시나 뭐 물론 지금 이제 이 기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가지고 좋은 것을 좀 가지고 나오셨는데 혹시 이 기업을 우리가 만약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매수를 하신다 또는 관심을 가지신다 하면 조금 우리가 뭐 경기에 좀 민감하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조금 우려해야 될 부분, 좀 우려해야 될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혹시? 개인적으로 생각하셨을 때 없나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거를 이 자료를 준비를 하면서 사실 우려할 만한 부분이 그렇게 크게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서서 그냥 안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약간 경기 방어주 성격을 띠고 있고 그리고 이 매년 성장률이 뭐 크진 않지만 뭐 하이 싱글 디짓 또는 두 자릿수 10%대로 YOY 계속 성장이 나오고 주주 환원율도 나쁘지 않다 보니까 되게 장기적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나쁘진 않겠다라고 생각은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회사들 대비해서 이 회사도 영업이익률이 또 좀 높고 돈도 잘 벌고 1등 회사이기 때문에 어떤 회사를 투자하더라도 1등 회사를 투자해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 투자 포인트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웨이스트 매니지먼트에 대한 기억이 있어요. 뭐냐면 코로나 팬데믹 때 안 좋았었어요. 맞습니다. 그게 그 안 좋은 이유를 곰곰이 따져보니 결국 경기가 안 좋아서 산업 현장에서 쓰레기가 안 나와 버리면 이들도 결국 타격을 받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당시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쓰레기라고 하니까 내가 집에서 버리는 가정용 쓰레기만 생각하지만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쓰레기 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산업용 쓰레기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아까 저는 우리 박종훈 팀장이 되게 잘 짚어주셨던 것 같은데 경기에 따라서 등락은 있을 수 있긴 한 것 같아요. 물론 경기 방어주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우리가 유의해야 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맞습니다. 그렇게 보는 게 괜찮을까요? 그렇게 보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하신 말씀이고 또 일단 폐기물 처리를 하려면 폐기물이 많이 나와야 그러니까 회사에서 수익성도 좋아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 PQC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격, 무게나 이런 것들 원자재 가격이 뭐 가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고 Q는 이제 시장 자체가 커져야 되는데 일단 컨센서스 자체로는 시장이 좀 커질 것 같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C는 이제 기업 측에서 이제 비용 관리를 잘 해야 되는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저 기업을 매수하신 분들은 쓰레기를 무지하게 버리겠네요.
그 왜 미국에서 사놓고 한국에서 버리면 아니 미국에 사는 사람들 미국에 계속 버리는 거야. 미국에 사시는 내가 분들. 이 주식을 샀거든. 계속 버려야 돼. 그렇군요. 맞습니다. 자, 재무 상태를 좀 마지막으로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간단하게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출액은 YY로 계속 좀 성장이 나타나긴 하는데 뭐 그렇게 막 크게 매력적인 성장이 나오진 않아요. 연평균 성장률 한 7%, EPS 성장률 같은 경우 연평균 8% 나오고 있고 아래에 잠깐 밸류에이션을 해봤는데 이 회사의 히스토리컬 PER이 뭐 한 20배, 30배 됩니다. 근데 멀티플 한 30배 줄 수 있다라고 했을 때 25년 EPS 추정치 6.66 곱하기 30을 하면은 한 200달러 정도의 네네. 주가가 나오는데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EPS 추정치가 보수적으로 잡혀 있어서 나중에 조금 더 상향 조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업사이드는 조금 더 나올 수 있는데 업사이드 자체가 제 생각에는 못해도 30% 이상은 나와줘야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26%는 그렇게 뭐 매력도가 엄청 크진 않다라는 게 의견입니다. 네, 매년 조금씩 성장을 하고 네. 안정적인 주주 환원율 최근 5년 동안 3.3% 정도 배당 및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고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위 폐기물 업체이고요. 예. 시장 점유율 30%, 다른 회사 있는데요. 여기 RSG라는 티커가 19% 이렇게 되고 있어서 그냥 1등입니다. OPM도 28%로 타사 대비해서 한 10%더 높게 가지고 있어서 이쪽에선 1등이고 전 세계 폐기물이 올라갈 거다라고 하는데 월드뱅크에서 16년에 20.6억 톤이 있었는데 30년까지는 이게 16년이 아니라 26년인 것 같습니다. 네네. 제가 오타를 썼는데 26년에 20.6억 톤, 30년에는 26억 톤이 나올 거다라고 해서 거의 한 30% 예. 폐기물이 더 나올 것 같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전방 시장이 한 30%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 회사는 재활용도 좋지만 천연가스 이쪽도 계속 투자를 하고 캐파도 늘리고 있어서 나중에 이쪽의 성장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연가스 사업을 해요? 네, 여기 RNG라고 해서 최근에 막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이쪽으로도 비용이 좀 들 수는 있겠지만 나중에 이것도 천연가스 가격에 따라서 약간 민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트폴리오 다변화 관점에서 예. 이런 종목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예, 예. 그리고 다들 아시는 테크 기업들만 하는 것보다 이런 좀 너무 산업재 좋아요. 기업들 그럼요. 한두 개씩도 예, 맞아요. 네. 좀 예. 아마 못 들어보셨던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재미있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예.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ESG 환경투자 관심 있으신 분들 예. 그리고 빌 게이츠와 함께하는 투자 빌 게이츠와 함께하는 투자. 2대 주주, 3대 주주 다 아, 나왔으니까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저는 웨이스트 매니지먼트라는 기업은 많이 들어봤지만 그럼 실제로 도대체 왜 성장? 제가 처음부터 질문했던 그거 있잖아요. 왜 성장이 나오는 데를 오늘 너무나도 이해를 할 수 예. 있게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쓰레기를 안 만드는 회사도 한번 나중에 부탁드리겠습니다. ESG 1등일 예, 것 완전 같습니다. 반대 있는 회사. 완전 ESG 많이. 1등일 예, 것 같습니다. 완전 ESG 네. 1위. 예. 사실 저희 저희 남궁재훈 대리님이 네. 그것도 하시나요? 채슬리에서 네. 저희 뭐죠? 기업 탐정 채슬리. 네, 기업 탐정 채슬리 하고 있고요. 네네. 거기서 이제 캔슬림이라는 분석을 통해서 예. 이제 기업을 평가할 때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는지에 예. 대해서 좀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기업 탐정 채슬리 시즌 2가 네.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네, 그래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그 일라일릴리를 네. 아주 네. 그냥 바닥까지 그냥 탈탈 털었다라는 소문이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사실 일라일릴리나 노보노디스크나 네. 많은 이제 관심들이 좀 있는데 네. 오늘이 이제 좀 마지막 날이라고 하니까 저희 영상 밑에 네. 보시게 되면은 이제 참여하는 그 링크가 있기 때문에 한번 참여 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한번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자, 어제 밤 10시까지 촬영을 했는데 일라일릴리 분석을 하면서 예. 좀 갈아 넣었습니다. 갈아 넣었다. 네, 정말 야, 열심히 이런 참한 남자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갈아 넣었다라는 네. 이런 과격한 언어는 잘 안 쓰거든요, 사실. 예. 빡세게 했습니다. 예. 참한데 또 상남자이기까지 근데 한. 운동도 잘해. 그러니까
예, 정말 매력이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예. 우리 남궁재훈 연구원과 함께한 빌 게이츠 따라하기. 빌 게이츠 따라하기. 이 정도 띄워줬으면 된 것 같아요. 웨스트 매니지먼트. 자, 웨이스트 매니지먼트 한번 살펴봤고요. 예. 티커는 WM 사용하고 있으니까 예,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공부해 보시고 자, 마음에 든다 하면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남궁재훈 연구원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